계속해서 3인의 전략 시작합니다. 수급에 휘둘리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자, 현재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라임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동양그룹주 상한가입니다. 동양그룹의 삼척 민자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잠정 결정되었던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 등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무선충전주 급등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을 고민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택배 관련주 강세입니다. 현재 로지스틱스가 업계 최초로 택배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택배 관련주들이 잇따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점검해봅니다. 갤럭시 S4 무선 충전 얘기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뉴스 나오니까 또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모저모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대도 큰 것 같고 올해의 슈퍼폰은 갤럭시 S4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임태근 상무는 그냥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무선 충전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너무 좀 과도하지 않은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무선 충전이라는 기술은 2007년에 이제 MIT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됐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광등에 불을 키우면서 어떤 놀라운 기술이라고 나타났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 기술 자체는 뭐 세계를 바꿀 뭐 기술이다 뭐 이러면서 선정이 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실제 생활에 이제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선 충전과 좀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무선 충전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냥 내 방에 무선 충전 어댑터가 있는 곳에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핸드폰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아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무선 충전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일 텐데요. 실제 여기서 이제 무선 충전이라고 하는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은 이 접촉성 이제 무선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잭을 이제 꼽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어떤 패드가 있는 곳에 올려놓으면은 저절로 이제 충전이 되는 걸 이제 무선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냥 꽂는 동작 하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놀라울 만한 기술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현재 기술에서 이 접촉면을 떨어뜨릴 수 있냐는 건데 이게 전혀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무선 충전으로 접촉면에 댔을 때 충전 효율 자체도 70%밖에 안 되는데 이 접촉면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충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뭔가 혁신적인 기술로 나타날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도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고요. 사실 이 무선 충전 관련돼서는 무선 자동차 충전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선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가 무선으로 충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스테이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전기 자동차에 있는 그 충전기랑 이 충전하는 잭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현재 10cm까지가 돼 있는 게 지금 최대치고요. 이걸 17cm로 늘리는 기술을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수년간 개발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과도한 기대감으로 그 부풀려진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상상력은 실제화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신 다음에 무선 충전 기술을 보셔야 할 텐데 사실 이렇게 패드에 대는 무선 충전 기술은 이미 노키아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보편화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핸드폰에. 근데 이 기술 자체 효용은 떨어지는데 가격을 비싸게 하는 것을 삼성전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채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좀 의문이 남아 있고요. 애플에서 이걸 채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칩들이 어떤 자기장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부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OS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의 어떤 갤럭시라고 하면은 가장 최고의 프리미엄 폼인데 이런 조그마한 오류만 발생해도 상당히 큰 이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정한 이 기술을 지금 당장 채용할까? 저는 여기에 약간 상당히 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냥 기대감을 가지시는 건 맞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시면서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고 뭐 종목 잘 고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택배 요금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택배 관련주들 당연히 뭐 긍정적인 뉴스인 점은 틀림없는데요. 뭐 오늘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 뉴스 이학년 위원은 택배주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뭐 뜬금없는 얘기죠. 그 택배 관련주가 예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때 그런 게 좀 움직인 적이 있었고요. 과거에도 보면 항상 택배 관련주라는 것이 운송주라고 해서 자산이 좀 많은 어떤 자산 관련주로 움직인 적도 있지만 뜬금없이 이제 택배 요금 인상. 물론 뉴스 저도 보고 얘기하지만 뉴스로 보면 20년 만에 택배에 대한 수당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요금을 인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요금을 올리는 것이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또 이제 워낙 난무했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택배 회사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치킨런 게임이 뭐 종식되어 간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가격 인상으로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얘기지만요. 주식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단기적인 뉴스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너무 안이하게 너무 좀 평가절하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요. 무슨 그게 큰 뉴스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굳이 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기업들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확장 측면 그리고 계열사 간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CJ에 대한 통운 정도가 안전성 측면에서 분명히 호재가 되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오늘 상승하는 거 한전도 그렇고 몇몇 종목 있지만 대부분이 보통 때 일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주 내외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뭐 택배 요금 인상한 거 안 올린 것보다는 좋겠지만 역시 뭐 뉴스 모멘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안정성 측면에서는 CJ 대한통운이 낫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한미 기술주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 애플과 구글의 실적이 일단 뭐 미국에서는 발표가 됩니다. 애플 실적 어떻게 보면은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태근 상무가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애플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그 하드웨어를 많이 팔아가지고 고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 2년간 애플의 매출이 거의 매년 연간 한 10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거의 상위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1위 종목인데 이거 연간 매출 성장이 거의 100% 가까이 계속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대를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은 폭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분기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팔렸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가외로 나오는 어떤 숫자들을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은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를 팔아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이 퍼져 있는 하드웨어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이제 거듭나는 그런 진통을 당분간 좀 겪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사실상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나 어떤 비자나 어떤 그 인터넷 이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그 결제나 또는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은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PE가 뭐 20배, 30배 정도가 아니고 뭐 70배, 80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 그런 회사로 바뀌기 위해서는 좀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좀 이렇게 진통을 겪는 그런 과정을 향후 한 1, 2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좀 실망감은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조금 부정적인 센티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IT 부품이나 하드웨어 관련된 IT 업종들은 조금은 좀 좀 조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주가상으로 보면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도 좀 들고요. 국내에서도 LG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주식 실적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 돌입하게 되는데 요 실적 발표 이학년 위원님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각각 그 두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이 8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4,400억 정도로 콘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는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된 것들이요, 4분기가요. 우리나라 큰 회사 중에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랑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요. 4분기 실적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도 사모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의 문제는 LG 디스플레이 문제는 결국 애플에 대한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특히 애플의 어떤 다른 애플발 주문의 축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일부는 다시 적자 전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 자체에 대한 앞으로 과거보다는 향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랑 애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요. 애플에 대한 비중이 한 2배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한때는 좋았지만 또 반대쪽으로는 아닌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5일 날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업종별 전망을 할 텐데요. 그때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낼지도 사뭇 흥미진진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주가의 향배에 달려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22조고요. 영업이익은 2조 1천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의 관심은 영업이익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0%가 넘어서요. 세계 글로벌 리더 그룹에 들어갔던 것이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다시 10% 이내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10% 이상이냐 이하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또 현대자동차가 조금 재미가 최근에 없는 것은 단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뱅가드 펀드의 수급 악화,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런 정도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시장에 억누르는 요인입니다. 특히 엔화 약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태봉 연구원도 지금 전화 통화해서 연결하는 것도 같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적 자체에 대한 영향보다는 다분히 심리적인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래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보다는요, 결국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엔화가 진정돼야지 주가는 좀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분은 분명히 현대차의 매수 의견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등락을 아파하시는 분들이라면 엔화가 진정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면 실적 자체보다는 그래서 엔화가 정말 약세가 돼서 정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일본은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약해져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런 데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얼마만큼 마켓 시ェ어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유지됐는지가 나올 1월 말 2월 초가 오히려 또 관심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 실적 발표 피크에 거의 오고 있는데 역시 관전 포인트는 시장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국내 증시 상대적 약세입니다. 수급, 환율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상대적 약세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 BOJ 회의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도 오늘 시장에 일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임태근 상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이제 악재가 없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게 지금 부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뱅가드 펀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ETF 이제 펀드고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 이런 펀드가 자신의 자산을 팔면서 그 시장의 어떤 지수 하락을 이끌어내면서까지 이 자금을 유출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자신들의 어떤 공신성의 문제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판 금액이 총 팔아야 되는 금액 중에서 아직까지 한 4%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장장 이제 10월까지 이제 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걸 시장에 충격 주면서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큰 게 아마 지금 엔저랑 이제 원 강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만이나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IT 업체들이 지금 소니나 샤프들이 상당히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워낙 이제 엔저가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저희 국내 기술주들이나 자동차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어떤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매도세가 그들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 떨어졌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보면은 소재 산업재라든지 은행주 같이 밸류에이션이 히스토리컬하게 상당히 이제 최저치에 근접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또 이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종별로 약간의 차별화 그리고 좀 외국인들이 파는 업종들의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지수를 약간 정체시키는 모습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머징 이 신흥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투자 선호도는 자체는 아직도 나빠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N저가 조금은 이제 진정을 보이게 되면은 재차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인 매수세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지금 수준이면은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지수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급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정책 관련주라 그래갖고 뭐 과학 기자재, 애니메이션 지난주에 반짝반짝 한번 올라왔었죠. 오늘은 자전거주가 올라오는데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반적인 대응 전략까지 엮어서 이학년 위원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코스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는 배경은 뭐 두세 가지가 분명히 있겠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뱅가드 펀드의 직접적인 수급 악화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진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분명히 시장에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 압력이 오늘은 소폭 프로그램 차익의 순매수가 들어오지만은요. 언제라도 지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워낙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의 실적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조업 위주로 가고 다음 주는 이제 소재 관련 주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주만 다음 주 초가 이제 피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에가 이제 다 풀려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의 강세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다음 주 초 이후가 되면 특히 이제 코스닥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할 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의 실적 나면 항상 뭐 좋을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가 아마 고비가 일단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정책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테마주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자전거 얘기가 좀 잠깐 하셨는데요. 뭐 사실 보면 좀 우습죠.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자전거가 무슨 교통에 관련된 걸로 뭐 이용돼서 선정돼 갖고 말이죠. 어떤 교통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전거 길 만들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 이런 거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근데 우리나라 수많은 자전거 도로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뉴스에서 워낙 많이 비판적인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전거가 오른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뉴스 모멘텀도 아니고요. 뉴스를 통해서 뭐 투기적 매매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과학기자재 그리고 수산주, 뭐 해양수산복 올라간다고 해서 참치 관련주가 올라가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좀 약간 좀 넌센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자전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4대강 테마, 뭐 특정 주식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불과 5년 전에 말이죠. 5년 전, 4년 전에 특수건설, 이화공영 이런 거의 주가 흐름 보면 뭐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적 매매 불가하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 수급일 것 같고요. 환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대형주들 실적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이 부분도 시장의 매매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